메이커필드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보수 성향분들이 루퍼트 로우에 화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2029년 총선에서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죠. 리스토어와 토리당이 후보를 철회했더라도 리폼은 44%의 득표율을 얻었을 것이고 그래도 충분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왜냐하면 메이커필드는 1983년 보수당이 창당된 이후로 줄곧 노동당의 텃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표율을 보면 59%입니다. 분명히 평균보다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울 점도 있고 몇 가지 관찰할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배운 점은 좌파 성향의 사람들은 전략적 투표도 기꺼이 한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로 이어지는데 상황이 더 나빠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한 가지는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문화주의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생각으로 여러 세대를 키워왔습니다. 왜냐하면 단일 문화주의로 가게 되면, 그리고 참고로 이런 망상은 서구 국가들만 겪고 있습니다. 단일 문화주의로 가게 되면 그게 결국 인종차별,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결국에는 강제 수용소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20세기 역사를 이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건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록 다문화주의에 반대하는 아주 좋은 논거들이 있고 단일 문화주의를 지지하는 아주 좋은 논거들이 있다 하더라도 특히 오늘날 같은 분위기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앉아있고 그들은 단일 문화주의라는 개념을 극도로 혐오스럽거나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인 우월주의자나 단일 문화주의자가 권력을 잡지 못하게 하거나 권력에서 멀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좌파 정치에 계속 집착해야 한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키어 스타머일지도 모릅니다. 키어 스타머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절 페라지가 이것이 노동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스타머를 몰아내기 위한 투표에 가깝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게 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루퍼트 로우가 이번 일에서 가장 큰 승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불행하게도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아직도 중간에 있는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키어 스타머를 교체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망상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직접 겪게 하는 것입니다. 키어 스타머를 앤디 버넘처럼 더 왼쪽에 있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면 그는 영국 정치를 더 망칠 것입니다. 영국의 애국자로서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싶지 않겠지만 이것은 필요한 악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중도층이나 앤디 버넘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깨달을 것입니다. 나라는 키어 스타머 때보다도 더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 키어 스타머는 영국 역사상 최악의 총리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최근, 아니면 적어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시대에는요. 앤디 버넘이 집권하게 해주세요. 그가 극좌파 정치에 더욱 몰두하게 하세요. 그가 앞으로 2년 동안 영국을 더 망치게 하세요. 모르겠어요. 잘못 들릴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건 반드시 일어나야 해요. 그래서 2029년 총선 이후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스펙트럼의 오른쪽, 즉 우파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보수운동에 좋은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루퍼트 로우가 가장 큰 승자인 이유는 일석이조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는 나이절 페라지에게 자신이 그를 이길 수는 없더라도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즉, 2029년 총선이 다가오면 그는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고 우리가 2029년 선거에 들어갈 때 더 나은 전략적 투표 구조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개혁당이 앞서고 있는 선거구에서는 의석 조정이나 선거 협약 등 뭐라고 부르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리스토어는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개혁당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2029년 총선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파표가 분열되는 것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없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르두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이슬람에서 유래했을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고 어쨌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지혜로운 말이 있다면 그게 적에게서 나오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에는 아주 흔한 속담이 있습니다. 신이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싶을 때는 무능한 지도자들을 그 나라의 책임자로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건 일종의 대처 기제지만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키어스타머, 이게 영국 사회의 참담한 상태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저는 이를 비난하거나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영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영국이 다시 여러 분야에서 번영하고 세계를 이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슴 아프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이 영국 사회의 현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 사람을 한번 보세요. 방금 그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실제 다른 보궐선거와 비교한 증거를 보면 개혁당에 불리하게 흐름이 바뀌고 있고 그들은 더 이상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이 보입니다. 그들은 지지율 정점에 도달해 이제 하락 중입니다. 앤디 버넘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하지만 개혁당에도 흐름이 불리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바보. 죄송하지만 키어스타머 경에게 이런 말 써야겠네요. 그는 경 칭호받을 자격도 없다고 봅니다. 그가 진짜 모르는 건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앤디 버넘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승리한 이유는 사람들이, 노동당 지지자들이 스타머를 내보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스타머를 내보내자는 투표지만 그는 그걸 못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총리가 있는데 저는 항상 말해왔죠. 그는 분위기를 읽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입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앤디 버넘이 이긴 건 좋습니다. 영국 전체에는 안 좋을 수 있지만 보수 진영에는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앤디 버넘이 그를 몰아내고 앞으로 3년 동안 영국의 총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키어 스타머보다 훨씬 더 나쁠 것입니다. 그는 키어 스타머보다도 더 영국을 망치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즉, 중간에 앉은 사람들이 이제 참지 않고 저 사람들을 내보내자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루퍼트 로우는 바로 그 시점에 거기 있을 겁니다. 루퍼트 로우가 우파 정당의 대표로 나설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리품과 리스터, 그리고 토리단이 결국에는 이 좌파 광신자들을 집권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든 연합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루퍼트 로우가 보수 진영 표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보궐선거가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혁당 후보가 이겼다고 해도 큰 영향은 줄 수 없습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키어 스타머가 계속 당을 이끌었을 것이고 상황은 지금과 똑같이 나빴을 테니까요. 하지만 앤디 버넘이 오면 상황은 훨씬 더 나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좌파 정치이기 때문이죠. 제가 나치 독일에 살았다면 저는 좌파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좌파 정치, 좌파적 가치관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좌파적 가치관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파 정당들이 서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각자의 아이디어를 내세우고 루퍼트 로우가 다문화주의에 반대하는 정말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개혁당은 좀 더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접근을 취하게 두면 됩니다. 그리고 누가 더 많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지 봅시다. 이건 아이디어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결국 2028년 이나 2029년에 총선 시즌이 다가오면 일부 사람들과 평론가들은 앤디 버넘이 조기 선거를 실시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2028년이나 2029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치광이들이 영국을 좀 더 망치게 놔둬야 하니까요. 왜냐하면 총선이 늦게 치러질수록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